우리말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를 고사성어로 얘기하면은 복수난수, 복수불반분 이렇게 말합니다. 겉뜻을 보면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속뜻을 보면은 한 번 그릇된 일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말기인데 그 주왕이라는 그 임금이 그 달기라는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주지육림 속에서 폭정으로 인해 그 혼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명이 강상이라고 해요. 선조들이 치수사업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여 땅을, 여라는 지방을 그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태공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학문을 통달하고 병법에 능했지만은 나이가 들도록 입신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다 보니까 집안 살림은 아주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 그 마씨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루는 마씨가 먹을 것을 구하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소나기에 의해서 모두 떠내려갔어요. 화가 난 부인은 궁핍한 생활에다가 무능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상은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참아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부인은 듣지 않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여상은 그 위수 강가에다가 초막을 짓고 낚시질로 소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그 위수 그 지방은 주무왕의 아버지인 그 서백 그 창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서백의 명성을 들은 그 여상은 언젠가는 그를 만나서 자신의 재주를 펼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위수에서 낚시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여상은 사냥을 나온 서백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데, 서백이 보니까 백발이성성한 노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수에서 낚시질하던 그 여상을 궁으로 모시고 가서 스승을 삼게 됩니다. 그 후로 그 여상은 서백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커다란功을 세우게 됩니다. 무왕은 그 보답으로 여상에게 제 나라를 봉지로 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갔던 그 마씨가 여상을 찾아와서 지난 일을 용서하고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상은 시중들에게 물 한 동이를 떠오게 해서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날 나를 버리고 가서 오늘날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쏟아진 물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이 아니요. 어디 한번 해보시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그 마씨를 향해서 여상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맺을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사성어를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태공이 사실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집에서 책이나 읽고 그러면서 소나기가 왔으면 밖을 내다보고 그 곡식을 자기가 비 안 맞게 다시 가져오는 거,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되어가지고 경제력도 없고, 그리고 부인과 이혼을 하는데 원인 제공은 강태공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아무튼 헤어진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성어 복수난수, 복수불반부는 이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